연금개혁이 국민 대타협 기구에서 합의하게 된 것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연금 명목 소득 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는 등 일반 국민들의 공적 연금을 크게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조정하는 등의 제도 변경은 그 자체가 국민께 큰 부담을 지우는 문제입니다. 반드시 먼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네, 뉴스탑10이 선정한 또 상위권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2위, 국민연금 얘기입니다. 2천만 가입자만 봉이냐? 그리고 9위입니다. 이건 정치권 관련인데요. 연금 합의, 딴지 거는 안철수 의원. 제 오른쪽 지금 누군지 궁금하셨죠? 경제학 박사 곽수종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요. 15분 정도만 집중하시면 국민연금에 대해서 저만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주목을 해 보십시오. 자, 첫 번째 얘기부터 좀 질문부터 박 교수님께 드릴게요. 박사님. 왜 애초에 이 국민연금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었는데 공무원연금에서 왜 갑자기 국민연금으로 불똥이 튄 겁니까?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공학적인 내용들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공학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경제학적으로 내용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실무기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새누리당과 공무원 노조 측에서는 분명히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좀 넣고 빼는 데 있어서 이견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견이 있는 부분을 과연 야당 쪽인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어떻게 해결을 했냐, 중재를 했냐, 뭐 이런 문제까지 놓고 본다 그러면 분명히 새누리당 쪽에서는 처음에는 공적연금 부분을 논의한 데 있어서 국민연금 부분은 빼자라고 이야기했다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게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가고 또 공무원 노조 측에서 실무기구를 통해서 강력히 주장하면서 아마 이게 합의된 그런 내용인데 이 강력히 주장한 내용을 보면 이런 당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당근이 뭐냐면 자, 우리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게 되면 사실 이게 개혁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개정을 하게 되면 한 70년 동안 또는 한 20년 동안 우리가 한 330조 정도를 절약할 수가 있다. 그럼 이 절약한 330조 중에서 20% 정도를 국민연금에다가 국민연금을 좀 잘 쓸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라는 당근을 던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면 국민연금에서는 왜 안 받아 이 좋은 카드를 자, 그러면 연간 한 1조 1천억 정도를 갖다가 국민연금이 공무원연금에서 받아서 이거를 우리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쓸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럼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 이 좋은 걸 갖다가 왜 하지 않느냐. 50%로 다시 국민의 소득 대체율을 올려놓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 아니냐라는 말로 아마 어느 정도 타협을 본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저희 표로 한번 자세히 짚어볼게요. 곽 박사님.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야당은 공적연금 강화를 필요로 한 거고 이 좀 그래프를 보면 이게 지금 한번 이 선을 맞춘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박사님 국민연금을 원래 공무원연금을 깎는다는 걸로 초점을 맞췄었는데 공무원연금, 공무원노조 측이 그러지 말고 그럼 차라리 우리 덜 깎는 김에 국민연금도 올려라 라고 해서 이 선이 맞춰진 거.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가장 쉽게 좀 설명을 해 놓으셨는데 그 내용인데 거기에 바로 선을 맞추고 내리는데 공무원연금에서 절약이 되는 333조의 국민연금에 대한 활용도 이거를 아마 강조한 것 같습니다. 이해가 조금 됐습니다. 천성주 차장. 정치 측면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왜 야당은 공적연금 강화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더 올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복지를 강화하자는 게 야당의 그동안의 줄기찬 요구였었기 때문에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것도 아마 복지 확대의 하나의 일환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공무원 노조와 또 새누리당, 야당이 한꺼번에 이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새정치연합 아니나 새누리당 아니나 모두 공무원 노조는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시한을 딱 못 박아놓고 그 안에 어떤 그 결과물을 도출해야 되는 이 촉박한 상황에서 공무원 노조 측에서 갑자기 그러면 국민연금을 좀 이렇게 늘려주는 쪽으로 합시다라고 얘기하니까 새정치연합에서는 반대할 게 없는 거죠. 복지도 늘어나고 또 공무원 노조도 달래고 일거양득의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까 받아준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 정치권에선 분석이 가능하겠군요. 그러면 박사님 이제 주체를 저로 바꿔서
입장을 저로 바꾸면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지금 네. 보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연금 수령액, 그러니까 내 주머니에서 돈이 어떻게 달라지냐를 봐야 될 텐데 그렇죠. 이번에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바로 소득 대체율 아니겠습니까? 네. 편안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기 앞에 이제 명목이라는 자가 빠졌는데요. 예. 이 명목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는 부분을 감안하지 않는 그대로 그냥 말 그대로 절대 가치가 올라가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제가 300만 원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월 소득으로 받고 있었다. 그러면 퇴직 후에 연금 수령액이 어떻게 달라지냐 그러면 지금 대체율이 40%다. 그러니까 제가 소득을 받고 있는 300만 원을 대체해 주는 율이 40%다 그러면 300만 원 곱하기 40% 하면 월 120만 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내가 일을 할 때 300만 원씩 달 벌었는데 네. 은퇴를 하면 40%가 120만 원씩 통장에 찍힌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새정치연합 쪽이나 공무원 노조 쪽에서 이야기하기를 자, 이걸 50%로 올리자. 아까 말씀하셨던 그 밑에 선에서 이렇게 하살표를 올려놓게 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 10%를 올리게 되면 소득 대체율이 300만 원 곱하기 50%가 되니까 150만 원이 된다. 그래서 30만 원의 이득을 보지 않느냐.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33주에서 절약되는 333주 중에서 20%를 조금 더 보태주면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아마 설득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이게 연금 수령액의 명목 소득 대체율이 변화된다라는 내용 것 같습니다. 저 여기까지는 확실히 이해가 됐어요. 네. 그러면 어쨌든 저도 나중에 은퇴를 하면 이 정도 받으니까 좋아지긴 하는 건데 그렇죠. 과연 그 돈은 어디 있을 거며 우리가 그럼 꼭 슬퍼할 만한 일인가? 이것도 좀 궁금해요. 바로 그게 이제 이 문제의 핵심이죠. 첫 번째 공무원 연금은 법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 손실이 발생되게 되면 공무원 연금은 반드시 정부가 보전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하. 그 보전은 어디서 나오느냐? 세금을 통해서 나오죠. 근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그 보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이 당연히 더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보면 이제 문영표 보건복지관장 이제 정부 측은 보시면 소득 대체율을 50% 올리면 2083년까지 어쨌든 기간은 많이 남았지만 저 2083년도 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해마다 23조 원 상당의 국민 혈세를 투입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2083년입니다. 첫 번째, 많은 경제학자도 가정을 세우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지금 2015년에서 2083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타당할 것인가의 문제도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보장되고 보장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명확히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보장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들이 더 많이 돈을 내야 되겠죠. 이걸 갖다 우리 기여율이라고 합니다. 기여율. 그렇죠. 내가 얼마나 더 많이 내야 되느냐. 그러면 내가 기여율을 더 증가시키게 되면 지급률, 정부에서 그 받은 돈을 잘 운용을 해서 그 낸 사람에게 지급을 해주겠다 하는 이 지급률이 변하게 되는데 그 지급률 변화가 돈을 내지 않으면 없는 거죠, 사실은. 핵심은 그러니까 공무원연금은 법으로 보장돼 있어서 나가는 돈 메울 수 있는데 그렇죠. 내가 공무원이라면 메꿔줄 수 있는데 근데 그거 어디서 메우겠습니까? 그 돈을 누가 되겠습니까? 국민이 결국은 세금을 내는 돈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 보면 방금 이 말은 소득 대체율이 50% 올라간다고 해서 이것만 보면은 상당히 반겨야 될 일이지만 공무원 연금의 개혁 정도가 낮게 되면은 결국은 국민이 더 세금을 내야 되니까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박사님 설명 여기까지 들었는데 전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실 거라 믿고요. 그런데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을 내고도 나중에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불안감이 팽배한 게 사실입니다. 자꾸 논란이 더 불안해지는데 오늘 저희가 어린이날도 날이기만큼 거리로 나가서 시민들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이 50%로 인상됐는데요. 이번 여야 합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 있는 돈으로 뭐 돌려막는 건데 조삼모사 아니겠습니까? 20, 30년 후인데 거기에 대해서 얼만큼 깊은 고민을 했는지는 저는 잘 걱정이 되기도 하고 저희 또래도 다 국민연금을 못 믿는다는 전제로 지금 뭔가 다른 사연금이나 이런 걸 좀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생각이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아도 제로라는데 아니면 마이너스라는데 걱정이 많이 되죠. 사실은 이거 눈 가리고 아웅이죠. 그 정치인들끼리 두리뭉실하고 해서 될 부분이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눈 가리고 아웅이다. 조산모사다. 다들 비판의 목소리 많은데 또 다른 시청자 의견이 하나 왔습니다. 이건 진짜 궁금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박사님, 제가 읽어드릴게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의 명목 소득 대체율을 현행 40%에서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50%로 올리면 우리가 내야 하는 보험료율이 2배 오른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국민 합의도 없었는데 왜 돈을 더 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 답을 좀 부탁드릴게요. 하나는 맞고 또 하나는 틀립니다. 왜 맞냐 그러면 정부 쪽에다가 한 교수분이 여쭤봤던 모양입니다. 예. 2063년에 국민연금이 모두 다 고갈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 그러니까 지금 한 400조 넘게 500조가량 있는 돈을 다 써버리고 2063년에 한 2000조 되는 돈까지 다 써버리고 나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 말을 놓고 볼 때 정부 쪽에서 답변은 그때까지 한 1% 정도만 더 내면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라는 이야기인데 예. 이거를 2100년으로 만약에 고갈 기간을 연장을 시켜버리면 2063년이 아니고 2100년으로 연장을 시키면 고갈 기간을 이게 2배 정도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쪽 답은 맞고 한쪽 답은 틀린 근데 고갈 시점이 왜 그럼 각기 다른 거죠? 그게 이제 국민 고령화 문제, 그러니까 인구 동학적인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복잡하군요. 그게. 복잡하죠. 그리고 또 정년을 갖다가 지난해에 우리가 60세로 바꿨지 않습니까? 정년 연장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연금 혜택을 받는 기간까지 다 정해지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섞여 있는 문제라고. 그러니까 고갈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2배 오른다는 얘기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박사님,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국민 합의도 없었다. 그렇죠.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정치인들끼리만 자기네끼리 막 짝짝꿍하면 되는 거 안 되는 거 아니냐?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안 되고 공무원 같은 경우는 공무원 노조가 있으니까 이번에도 실무기구에 합의에 들어갔지만 그렇죠. 국민은 어떻게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죠. 더군다나 영세자영업자라든지 소위 우리가 말하는 블랙지역, 사각지역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공분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이 말고도 박사님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참여정부 시절에 이제 보건복지부의 수장을 맡아서 현재는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내리자 이렇게 주장했었는데요. 유시민 전 장관의 목소리 이 관련해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통해서 절약한 국가재정의 5분의 1을 국민연금 쪽으로 돌려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현재 법에 따르면 40%인데 이거를 50%로 올리겠다. 지금 브리핑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이 자체로서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절약한 돈의 5분의 1 가지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데는 택도 없어요. 그거는. 그렇죠. 말이 안 되죠. 기술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수학적으로도. 예. 박성원 논설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연금 줄인 5분의 1 돈으로 그 돈으로 이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 정도 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유시민 장관은 이제 실제로 복지부 장관을 지냈고 그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에 현재 국민연금을 그때는 공무원연금은 제대로 개혁하지 못했지만 국민연금은 뼈를 깎는 나름 개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득 대체율을 60%에서 40%로 말하자면 덜 받는 그래서 적자를 좀 적자 구조를 좀 면하는 이런 방향으로 말하자면 개혁을 했었는데 지금 유 장관이 보기에 야당 쪽에서 주장하는 말하자면 1%만 더 올리면 그 소득 대체율 현재 40% 되는 거 50%까지 줄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한마디로 사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현재의 40%에서 50%를 주려면 실제로 2천만 명이 국민연금 가입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수급자는 현재 몇백만에서 갈수록 기하급 숫자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어납니다. 이러면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야당이 주장하는 1% 정도로 택도 없고 지금 유시민 장관은 아마 보험료율이 현재 그 9% 납부해서 최소한 거기서 4, 5% 더 가서 13% 정도까지는 돼야 된다 그러는데 실제로 지금 정부 측이나 전문기관에서 나오는 거는 거의 더블 현재 그 보험료 내는 거에 2배는 돼야 앞으로 그 70년 동안 늘어날 1669조 원의 늘어나는 추가로 소요되는 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아까 유시민 전 장관의 얘기와 박성원 논설위원의 얘기 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하셨는데 천상엽 차장 오늘 움직이는 소식을 좀 짚어볼게요. 안철수 전 대표가 안철수 의원이 야당 내에서 처음으로 이 공무원연금 개혁, 이 국민연금과 이 반기를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새정치연합의 안철수 의원이 오늘 갑자기 개인 명의의 개인 성명 보도 자료를 기자들한테 돌렸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야 대표가 합의한 일방적인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 인상안에 찬성 못하겠다. 세금을 내는 주체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했어야 한다.
결국 그러면서 이 범국민 대타협기구를 결성을 해서 이 문제를 다시 원점에서 논의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건데요. 예. 뭐 아마 내일 본회의가 이제 국회에 잡혀 있으니까 아마 이 법안이 올라오면 반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지금 문재인 대표가 굉장히 흔들리는 상황이고 또 박근혜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또 강하게 또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에서 본인이 어떤 이런 굉장히 중요한 사안에 어떤 입장을 밝힘으로써 정치적 입지를 좀 강화하고자 오늘 5월 5일 휴일인데도 보도자를 돌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박사님, 정치적 목적 말고 안철수 전 대표의 저 얘기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보세요? 저희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사실은 문제의 핵심은 공무원 연금의 개혁입니다. 개정도 아니고 수정도 아니고 계획인 거죠. 근데 이 문제가 논의되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으로 지금 방향이 다 틀어져서 온 매스컴이 지금 이 문제를 지금 짚고 있습니다. 5월 2일 날 그렇죠. 타협을 봤는데 사실 이게 어떤 의미에서 정치권이 5월 2일 날 타협안을 내놓고 지금 국민들에게 논의해 보시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치적 해석은. 근데 본질은 노후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이거를 공무원 연금을 먼저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직까지는 국민연금 이야기하는 거는 정말 설익은 과외를 건드리는 것이고 공무원 연금의 개혁을 먼저 공무원분들이 국가가 정부가 나서서 해주셔야지 기업과 국민에게 개혁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논지를 벗어나지 말고 공무원 개혁에 집중해서 사실 국민들도 지금 40% 50% 이번에 처음 제대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글쎄요. 공무원 연금 개혁에 포커스를 맞추라는 이제 박사님의 얘기인데 야당 말고 안철수 전 대표 말고 여당에서도 현실적으로 안 맞는다 이런 질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우선 보험료율을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강제로 뜯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관계없는 공무원 연금하고 연결을 시켜갖고 또 내놓은 거잖아요. 공무원 연금에 국민들 관심이 덜 가도록 시선을 분산시키는 작전이 아니냐. 이한구 의원의 얘기는 뭐 박사님과 거의 뭐 내용 비슷한. 그렇네요. 어느 정도 좀 이제 흐름이 저희도 좀 잡혀가는 것 같은데 이 타이밍에 시청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정치 합은 내년 총선 표 때문입니까? 오히려 비난의 화살로 돌아서 심판당하지는 않을까요? 이거 박성원 논술위원께 질문을 드릴게요. 특히 직격탄을 맞을 곳은 여야 중 어디일까요? 박성원 논술위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까 우리 곽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본질은 내일 처리해야 될 본질은 공무원 연금 개혁을 국민 혈세로 틀어막는 이 구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덜 받고 더 내는 이러한 구조로의 개혁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무원 노조가 조직화된 표로서 정치권을 압박해서 특히 야권을 압박해서 이것을 덜 깎는 식으로 최대한 깎는 거를 덜 깎으려고 하다 보니까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이 문제가 되니까 그럼 국민연금도 더 주면 되지 않느냐. 근데 비용은 그 막대하게 1,700조 가까이 더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 안 하고 어디서 하늘에서 공돈 주듯이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공무원 노조의 바로 같이 편을 들면서 소수의 그 표 때문에 국민 다수의 이익을 배반한 그 제1야당이 먼저 크게 심판받아야 되는 문제고요. 여당이요? 또 하나는 명색이 국가의 장래를 이끌어간다는 여당이 그러한 잘못된 점에 대해서 단호하게 비판하고 거부하지 못한 채 대통령이 뭐 시한을 내서 했다고 대통령 핑계대고 이번 국회까지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하나마나한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고 더구나 그것도 모자라서 아까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위장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에다가 엄청난 막대한 재원이 앞으로 소요되는 그리고 국민의 막대한 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해지는 이런 혹을 갖다가 딱 붙여서 그것을 9월 국회에서 논의하겠다라고 한 이러한 여당의 소신 없는 태도도 단호하게 배척돼야 될 이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 변호사님. 자, 우리 내 돈,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국민들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분위기 지금 이제 쭉 보면 이해가 됐는데. 당연했죠. 이게 일종의 세금 아닙니까? 물론 국민연금이라 나중에 돌려받는다 그러지만은 일단 주머니에 나가야 되는 돈에. 그렇죠. 어떤 나가야 되는 돈에 대해서 국민의 어떤 합의도 없이 여야 대표가 만나가지고 마음대로 정한다는 건 그거는 어떤 조세 법률주의는 아니지만 이 조세적 성격을 가진 국민연금에 대해서 전혀 근거가 없고요. 저는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 공무원연금을 개혁하겠다는 여야 정치인이 과연 우리나라의 장래를 생각하는 사람인가?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왜 하냐 하면은요. 지금 재정에 너무 부담을 주면은 이 나중에 우리 국가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재정이라는 게 튼튼해야지 IMF 같은 위기가 올 때 재정 정책을 통해서 국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만일 지금처럼 이 공무원 연금에 국가 재정이 대거 투입돼서 이 재정이 허약해지면은 우리가 경제 위기를 극복 못하기 때문에 지금 하는데 여기서 공무원 연금에서 생긴 재정 절감분을 국민연금에 투입한다는 것은 지금 재정 절감의 그 목표를 완전히 상실하고 지금 아까 포퓰리즘 나왔지 않습니까? 예. 정확히 그거죠. 알겠습니다. 이 연금 문제 관련해서 오늘 쉽고 깊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경제학 박사 곽수종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